스튜디오 뿌리, 장편 TV 애니메이션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제작사일지 모르지만 PV와 CM 그리고 쇼데니를 챙겨보는 게이머들에게는 낯설지 않을 이름입니다. 메이플, 던파, 블루아카이브, 에픽7, 원신 등 굵직한 게임들의 쇼데니 외주를 맡은 이 제작사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꽤 준수한 퀄리티의 결과물을 뽑아내던 스튜디오였고, 특히 곧 오리지널 애니메이션도 공개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기대감이 매우 컸는데요. 2023년 11월 26일 새벽 1시 승승장구하던 스튜디오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만한 초대형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메이플 스토리의 신규 직업 엔젤릭 버스터의 손가락 모양이 영 부자연스럽다, 이상하다라는 글이었죠. 이 손가락은 비단 서브컬처계 게임계뿐만 아니라 꽤 다양한 방면에서 논란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뭘 의미하는지는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이는 한국 남성의 신체를 비하하는 심볼로서 지금은 폐쇄되어 용어 자체가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인정받아버린 메갈리아라는 남성 외모 사이트의 로고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이 로고를 단순히 사이트의 심볼로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로고를 정말 다양한 곳들, 이를테면 광고물들이나 정부 지원 포스터, 인기 있는 IP의 캐릭터 PV 등등 얼핏 봐서는 알아차리기 힘들게끔 몰래 하나씩 박아두었다는 것인데요. 이번 뿌리 사태 역시 그 논란의 연장선상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게임이 소위 말하는 머무든 게임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유저들은 빠르게 확인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그 결과 불과 2시간도 되지 않아 충격적인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먼저 해당 스튜디오의 책임자급에 해당하는 인물의 트위터에선 스리슬쩍 폐미해주겠다라는 마치 이 사태를 예고한 듯한 트윗을 포함 다수의 발언들이 발굴되었고, 논란이 생기자 해당 트위터는 곧바로 닫혔지만 이미 모든 트윗은 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자 유저들은 스튜디오 뿌리의 모든 작업물들을 일일이 확인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부자연스러운 각도에서 해당 손동작이 등장한 영상들은 무려 30개 이상에 달했고, 특히 뿌리에게 거의 전담 외주를 맡기다시피 했던 메이플 스토리에선 15개 이상이 발견되어 해당되는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해야 하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던파 모바일, 에픽7, 아우터플레인, 이터널 리턴, 붕괴 서드, 원신, 블루아카이브, 카운터사이드, 브라운더스트 2까지 지금까지만 해도 도합 11개 게임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죠. 10대부터 30대 남성들이 주 소비자층인 서브컬처계 혹은 RPG 게임에서 남성 혐오적 사상이 들어가는 심볼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기업의 매출 하락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대체제가 거의 없었던 과거 게임 시장과는 달리 현재는 서브컬처 계열의 새로운 게임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 유저가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의견을 표출할 방법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아져서 자칫 소위 말하는 알바노식 대응을 했다간 그날로 모든 커뮤니티에 장작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졌기 때문이죠. 때문에 관련 논란을 피하고자 최근엔 그것이 남혐이든 여혐이든 회사 작업물에 특정 혐오 사상을 주입하려고 한다면 고용하지 않겠다는 말을 명시하기도 하고, 사건이 벌어졌을 때 실제로 초강경 대응을 하는 등 유저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추세입니다. 게임 인식이 최악으로 치달아버리면 사실 유저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너 그런 게임 하니? 같은 분위기가 생겨버리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과금이나 매출 측면에서는 당연히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게임사에서 나서서 인식을 개선하려는 기획들을 할 정도인데, 이런 논란이 터져버리면 회사 입장에선 정말 곤란하겠죠.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했는지 회사 측에서는 즉각적인 대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메이플 스토리, 던전 앤 파이터 등 대부분의 PB를 뿌리에 맡긴 최대 클라이언트 넥슨은 이번에 가장 큰 타격을 입어 주말임에도 아예 직원들을 전부 긴급 소집하고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문제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비공개 전환하고 있으며 급하게 공지도 올리고 라이브 방송도 진행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혐오가 우리 게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분노를 표현하는 모습이죠. 그 외에도 문제가 생긴 대부분의 게임사에서 수습을 위해 긴급 공지, 클라이언트 재배포 및 다른 영상들의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터널 리턴에서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또 새로운 트윗이 발견되어 문제되는 스킨들을 전면 판매 중단하는 등 전례 없는 초강경 대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길 때까지 그동안 찾아내지 못했는가? 상당히 대놓고 티를 낸 것 같은데, 이게 다 찾아낸 상태에서는 이걸 왜 몰랐을까 싶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애니를 보거나 게임을 하다 보면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쉽게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쉽게 말해 애니 1초에 몇 장의 그림이 들어갔는지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영화는 1초에 30프레임, 애니는 1초에 24프레임으로 구성됩니다. 즉 이 짧은 1초간에 24장의 그림이 들어간다는 건데, 문제가 생긴 장면들은 전부 한 프레임씩 마치 영화
이스터에그처럼 정말 정교하게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동체 시력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제작진 입장에서는 걸러낼 수 없었을까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 있었는데 26일 16시 12분 스튜디오 뿌리에서 해명문이 올라왔습니다.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손동작이 작업한 영상 곳곳에 들어갔다는 의혹이 있다. 이는 동작과 동작 사이에 이어지는 것으로 들어간 것이지 의도하고 넣은 동작은 절대 아니다. 해당 스태프는 키프레임을 작업하는 원화 애니메이터로 모든 작업에 참여하기는 하나 이러한 동작 하나하나를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약하면 직원의 발언은 인정하나 혐오 표현을 넣은 것은 전부 오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를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원화 측의 문제가 아니라 애니메이터들이 동화를 그리는 과정에서 우연히 생긴 실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애니메이팅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은 장면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뿌리 측의 주장이 무색하게도 동화가 아니라 원화에 해당하는 프레임에서도 이미 해당 손동작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동화를 그리다 실수로 들어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별로 없어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26일 새벽 스튜디오가 이렇게 해명할 것을 알기라도 했는지 뿌리의 전직 애니메이터라고 밝힌 한 유저가 커뮤니티에 등장해 이 대목에 대해 미리 반박을 했습니다. 바로 이 글인데요. 짧게 요약하자면 저 동화의 번호에 삼각형이 쳐져 있으면 연출 의도를 지켜서 그려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해당 손 모양은 의도된 것이다 라는 주장인데요. 제가 저 유저를 직접 만나본 것이 아니기도 하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삼각형이 쳐져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또 그게 왜 의도되었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직접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중심이 되는 원화, 즉 오리지널 그림이 있고 제작 프로듀서가 이 원화를 받아오면 그 원화를 중심으로 애니메이터들이 다음 컷까지 연결되게끔 많은 장소의 동화를 그리는데요. 이때 원화가 너무 적으면 그림과 그림 사이의 움직임을 상상으로 채워야 하니 아무리 디렉팅이 있더라도 움직임이 무너지거나 어색해지거나 세세한 연출 의도가 살아나지 않는 경우도 많겠죠.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애니 제작업계에선 중간 분할 참고 나카와리 산코라는 러프한 그림을 그려서 움직임의 기점을 중간중간 설정해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동화 작화가 연출 의도대로 나오게끔 간단한 밑그림을 제공해주는 것이죠. 즉 원화와 원화 사이에 참고용 그림을 섞어서 연결부를 자연스럽게 만들고 디테일을 올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린 그림들은 원화와 구분하기 위해 삼각형 표시를 하는 것이고요. 정리하자면 만약 블루 아카이브에 사오리가 등장하는 저 쇼데니의 콘티가 원화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면 정말 우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겠지만 동화 움직임의 중간 척도로 삼아야 할 중간 분할 참고 그림에 저 손동작이 떡하니 그려져 있는 게 발견된 이상 이는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동화 작업에서 우연히 생긴 장면이라기엔 아예 동작의 시작점과 끝에 모두 그 손가락이 등장한 장면도 발견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예 원화 콘티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견된 프레임들도 있으니 해명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장면들은 도대체 어떤 경위에서 왜 나온 것인지부터 조목조목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스리슬쩍 넣겠다라는 트윗이 박제가 되어버렸고 실제로 이렇게 한 프레임씩만 끼워 넣은 게 서로 다른 11개 게임에서 무려 40개가 발견되어 버렸는데 해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네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게임계에선 아직 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이런 일로 억대급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냥 관용을 베풀어준 것이지 원칙적으로 피고용인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땐 얼마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의도하지 않았다, 예민한 거다 등으로 응수했던 과거 사례들과 달리 이번엔 스리슬쩍 할 거라는 트윗도 발견되었기에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할 수도 없을 것이고 게다가 기존엔 이런 일이 생기면 회사 vs 피고용 입장으로만 전개되었었기에 명백히 회사 측에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부당해고나 갑질 등의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어서 강경 대응을 하기에도 조심스러웠겠지만 이번엔 아예 계약을 맡긴 하청회주에서 벌어진 일이라 피고용인도 아니고 동시에 피해를 입은 기업들도 너무 많아서 그동안의 사례처럼 유야무야 넘어가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브컬처 업계는 혐오라는 키워드에 특히 민감합니다. 혐오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사상과 신념을 전파하기 위해 혐오가 아닌 것들에도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검열하려는 움직임이 그동안 몇 차례 있었기 때문이죠. 본인이 어떤 사상을 갖든 그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걸 전파하기 위해 전혀 관계없는 IP를 이용한다던가 혹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외주 작업물들을 통째로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행위로 순수하게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을 기만하고 조롱해서는 안 되겠죠. 무엇보다 이런 방식으로 그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인권 신장 운동으로 받아들이기보단 오히려 초밥에 와사비를 잔뜩 넣어 팔아놓고 따지니까 실수였다고 주장하는 와사비 테러, 과거 뉴스나 예능의 전
대통령 합성물을 교묘하게 끼워 넣어 지탄을 받았었던 그 사건들을 겹쳐볼 거라 생각합니다. 회사는 자아 실현의 공간이나 사상을 설파하는 장소가 아니다. 사실 저는 블루아카이브 애니와 정보 영상을 제작하고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뿔이라는 스튜디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이런 사건이 터져버려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이너한 영역이었던 한국 애니메이션계가 웹툰의 흥행에 힘입어 드디어 양지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한두 개씩 터지면 관련 산업도 확 위축되어 버리니까요. 어려운 조건에서도 열정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다른 애니메이터들, 업계 관계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게임뿐 아니라 애니에도 관심이 많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발자국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